경기도가 지난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지역 경제에 실제로 도움이 됐을지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틈을 타 음주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최근 음주 단속을 벌여 2시간 동안 7명을 적발했습니다. 동두천 소방서가 개서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9만여 명의 동두천 시민들의 안전과 안락한 생활을 위해 애써온 만큼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지난 20일부터 8일 동안 연천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8마리 발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지난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죠. 그동안 도민들은 재난기본소득을 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또 자영업자나 가정경제에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김호 기자가 경기도의 설문조사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유통업이 49%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식당과 카페 등 일반 음식점이 31%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개 사용처를 합하면 80%에 이릅니다. 식품 음료와 병원 약국, 학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 소비 패턴 변화에 대해서는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 가게를 이용한 사람은 80%로 나타났습니다. 50대가 동네 가게를 가장 많이 이용했고 20대가 가장 낮았습니다. 새로운 동네 가게와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33%와 34%로 비슷했습니다. 새로운 동네 가게 방문은 30대에서 전통시장은 60, 7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또 재난기본소득을 다 쓴 후에도 골목 상권을 재방문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8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재방문 의향은 모든 연령대에서 80% 이상 높게 나와 재난기본소득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 자영업자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34%를 포함해 87%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도움이 안 될 것이다는 11%에 그쳤습니다. 또 가정 살림살이 도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34%를 포함해 85%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14%에 그쳐 재난기본소득이 자영업과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밖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는 90%가 잘했다고 평가했으며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 등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74%가 만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만 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요즘 최대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온라인으로 장을 보거나 물건을 주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번에 쿠팡과 마켓컬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온라인 쇼핑에 대한 걱정도 생겼습니다. 택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언택트 시장이 커졌습니다. 올해 3월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12조 5,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1.8%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쿠팡과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주민들은 택배를 통한 감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갖고 안 들어오고 에탄올 뿌리고 좀 놔뒀다가 갖고 들어오고 근처 엄마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많지. 이렇게 택배로 인한 감염 우려가 커지다 보니 비대면 배송을 원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미리 전화가 오잖아요.
오면은 이제 문 앞에 두고 가라고. 그럼 나중에 이제 갖고 들어가면 되니까. 직접 택배 기사랑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나요? 네, 그렇게 안 해요. 일단 물량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송도 대면 배송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문 앞에다 놓는 추세에 지금 가고 있어요. 저희 쪽에서는. 전문가들은 택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이러스가 택배에 묻을 경우 사람을 감염시킬 만큼의 전염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확진자에 의해서 택배가 배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택배에 묻은 바이러스가 이제 외부에서 오랜 기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노출된 바이러스 양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택배에 묻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이 감염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쿠팡 역시 신선식품은 포장된 상태로 물류센터에 들어오고 배송 직원들은 물류센터와 분리된 공간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을 경우 택배를 받은 뒤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으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코로나19를 틈타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최근 음주 단속을 벌여 2시간 동안 7명을 적발해 4명은 면허 취소, 3명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일부 운전자가 감염 위험 때문에 측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숨을 불지 않고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도입해 측정하고 있다며 음주 단속을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지 매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의무 사용기한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농업법인 27,400여 곳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실태 조사를 실시해 184곳을 적발하고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37곳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지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뒤 의무 사용 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 법인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동두천 소방서가 개서된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9만여 동두천 시민들의 안전과 안락한 생활을 위해 애써온 만큼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동두천 소방서가 개서된 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그만큼 시설이 많이 노후됐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동천 소방서가 1983년에 생현동 소재 처음 개서가 됐고요. 2005년에 지행동 현 청사로 이전하면서 현재까지 약 15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2005년도에는 총 2과 1구조대 2센터로 조직되어 있고 인원은 90명 안팎이었고요. 현재 2020년 되면서 2과 4단, 2대 2안전센터 1지역대로 조직이 매우 커졌죠. 인원은 2005년보다 50% 늘어난 한 145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조직과 인원은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소방청사는 노후화되고 있고 활용 가능한 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방 국가직화에 따른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을 때도 소방안전특별점검단 공간 마련을 위해 대회의실을 부분적으로 공사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시급한 시설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효율적인 개선 방향과 함께 비용 등의 문제가 고민일 것 같습니다. 청사공간 부족 문제는 현재의 청사 면적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에 청사 부진의 공간을 활용해서 건물을 신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훈련 장소에 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다목적 운동장에 2층 건물을 짓는 방안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동천 소방서의 발전 방향을 위해 도의회 예산 편성 시 도의원으로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청사 시설의 노후화가 소방 공무원들의
이 직업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잖아요. 동두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기도의 방화복, 방화장갑 등 안전장비 보급률을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경기도 관내 소방서에서 공기호흡기, 면체 세척기 및 방화복 세탁기를 보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력 면에서는 아직 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서 몇 년간 대폭적인 소방 공무원 채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며 동두천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천과 밀양 화재 이후로 재난 대응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계별 점증적으로 대응 단계를 높여갔으나 지금은 재난 발생 초기부터 최대한의 소방력을 집중해 대응하고 단계별로 하향시키는 추세입니다. 이런 톱다운 방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 향후에도 지속적인 소방 공무원 채용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직원 복지를 위해서 동천 소방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동천 소방서 명예소방서장에 임명되면서 현 동두천 소방서장님과 함께 직원 복지를 위한 방안을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직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우선 실시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소방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시민들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소방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인력 장비 부족과 구급대원 폭행 사고 등 안전을 지키는 조직이 안전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민 안전을 위한 소방 지원 정책에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도민 여러분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소방 공무원들의 건강과 업무 환경이 시민들의 안전으로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좋은 의정 활동으로 많은 뒷받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부터 8일 동안 연천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8마리 발견됐습니다. 8마리 중 7마리는 죽은 상태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1마리는 포획됐습니다. 폐사체는 모두 연천군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써 지금까지 야생 멧돼지에게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건수는 모두 631건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연천군이 25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폐업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 규모가 결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폐업하는 농가에 돼지 1마리당 거둘 수 있는 순수익의 2년분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업 희망 농가는 중점 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점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에 1년 이상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폐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포천 화력발전소 건축물 사용 승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포천시가 항소했습니다. 지난 12일 1심 판결에서 패소한 포천시는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혀 발전소 가동은 항소 판결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사업자가 낸 발전소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포천시가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에는 최저기온 14도, 낮 기온은 28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벌어지고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하늘도 구름 없이 맑아서 자외선이 강할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외출 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